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순환축도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신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 주요 개발 사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 태조산공원이 산림 레포츠 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다음 달 말쯤 준공돼 오는 6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들을 위한 심리 상담 등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이나 주요 관광지에서만 탈 수 있던 2층 시티투어 버스를 다음 달부터는 세종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시 택시의 기본 요금이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순환축도로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아산 탕정 택지개발지구와 탕정 2도시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핵심 도로로 신도시 내 주요 개발사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 구축 사업의 마지막 노선이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8년 개통한 이순신대로와 지난해 개통한 새 아산로에 이은 3단계 사업으로 탕정면 호산리에서 매곡리로 이어지는 1.14km 구간의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는 489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3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번 순환축 도시계획도로는 천안 방향의 아산 탕정 택지 개발지구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탕정 2도시개발지구를 연결하게 되는데 시는 교통망 구축이 완료되면 신도시 내 주요 개발사업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순환축 도시계획도로는 아산 신도시의 거점들을 더 탄탄하게 연결할 것입니다. 현재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과 함께 이 사업들이 모두 완성되면 탕정 신도시는 명실상부한 중부권의 판교 신도시와 같은 위상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신도시 해제지역 연계교통망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산 신도시 개발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도심 가까운 곳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천안 태조산공원이 산림 레포츠 시설을 갖춘 가족 친화공원으로 탈바꿈됩니다. 다음 달 말쯤 준공해 오는 6월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태조산공원 잔디광장입니다. 시는 안보의식을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전투기와 전차, 자주포 등 군수품을 전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경관훼손과 반평화적 이미지 등을 이유로 철거 여론이 제기됐고 현재 육군과 공군의 군수품 반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태조산공원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안시는 60억 원을 들여 산림 레포츠 시설도 조성합니다. 일명 짚라인으로 불리는 곡선형 활강 체험장은 직선거리만 300여 미터, 채공 시간도 2분 넘게 설계됐습니다. 숲 모험 시설과 공중 네트 등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됩니다. 가장 크게는 산림 레포츠 시설 4종이 설치될 예정으로 곡선형 활강 시설, 공중 네트 시설, 숲모험 시설이 있습니다. 또 청소년 수련 시설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숲속 카페와 공방, 갤러리 등 휴게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4월 말까지 레포츠 시설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6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4월에 준공을 6월에는 산림 레포츠 프로그램 임시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야외 체험 위주의 안전한 숲 연계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아숲 체험원 또한 조성 예정입니다. 시는 시범 운영 이후 조례 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등을 결정한 뒤 올 가을 정식 개장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평가에서 보건복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천안시는 도내에선 처음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와 찾아가는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토닥토닥 아이마음 상담차를 운영하고 꿈자람 하우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이나 주요 관광지에서만 탈 수 있었던 2층 버스를 다음 달부터는 세종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세종시에서 운행될 2층 버스는 조금 더 특별하다는데요. 어떤 모습이고 앞으로 어떻게 운행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청학 광장에 4m 높이의 2층 버스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주요 관광지를 누빌 세종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버스 외부는 어린이집 원아들이 그린 그림을 활용해 아동 친화 도시에 맞게 제작됐습니다. 1층은 관광 안내가 가능한 인포메이션 존을 비롯해 호수공원 등 관광 명소를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VR 체험존이 자리했습니다. 또 2층은 관광지와 도심 관람을 보다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게 설계됐으며 좌석은 모두 36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버스는 주 4일 동안은 이동형 관광 안내소 기능을, 이틀 동안은 도심 관광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달 21일까지는 금강 보행교와 호수공원 등에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이용 요금 등을 책정하고 22일부터 정식 개통돼 세종시 주요 관광지를 누빌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음 달부터 세종시 택시의 기본 요금이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세종시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 인상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택시 요금 조정 이후 9년 만입니다. 기본 요금 외에 주행 요금은 105m당 1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시외 할증과 심야 할증은 20%에서 25%로 인상됩니다. 세종시 전동면에 추진 중인 친환경 종합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세종시 관계자 1명과 요양원 대표를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세종 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후보지로 신청한 업자 대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책위는 그동안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속 제기하며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서 자료를 세종시에 요구했지만 세종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환자 등의 동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 해밀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마을계획 수립에 참여할 마을계획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이며 해밀동 주민이거나 직장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시청 누리집이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을계획단은 마을에 필요한 현안과 문제점, 주요 의제를 발굴해 살고 싶은 마을을 직접 계획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모들을 위한 심리상담 등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지역 가정폭력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2019년 8,071건, 2020년 7,522건, 지난해 8,259건 등 연평균 약 8,00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 폐륜적 행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정서상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충남 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에도 지역 청소년들이 부모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는 사례가 종종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도 청소년과는 달리 피해자인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마 이 부분을 깊이 다루지 못하면은 다시 이게 이제 연쇄고리가 되고 그 가정이 결국 갈등 상황이 더 이제 악화되지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거는 사실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보다 민간에서 상담받길 원하지만 비싼 상담료 탓에 선뜻 발걸음을 떼기 어렵습니다. 피해 부모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회복을 위해선 민간시설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또 부모로서 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려도 마치 학교에서 학부모 오시라고 하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먼저 그렇게 자격지심부터 들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민간 상담센터 같은데 저희네가 치료비 지원해 드리고 그쪽에서 좀 편하게 아동학대에 가려진 청소년들의 존속폭행, 피해자인 부모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화입니다. 청년 친화 도시를 표방하는 아산시가 올해도 청년들의 문화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힐링 공간인 청년 아지트 나와유 3호점 추진을 비롯해 심리 상담 서비스와 청년 희망카드 사업도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배방읍에 문을 연 아산 청년 아지트 나와유 2호점입니다. 쿠키와 베이커리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베이커리 공방부터 영화 시청이 가능한 홈플릭스 공간과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까지 청년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감성 힐링 공간으로 온양 구도심의 1호점에 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관심에 힘입어 올해에는 3호점이 추진됩니다. 탕정면 지중해 마을에 조성될 예정이며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 청년들이 주체가 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문화 여가를 위한 사업도 진행됩니다. 떡 만들기와 보드게임 같은 지식과 취미, 공연, 건강 등 일상에 지친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연중 청년 아지트 나와유에서 운영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 상담 서비스도 하반기부터 진행되며 만 23세에서 25세까지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카드 사업도 하반기에 추진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다음 달부터 충남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충남도는 만 6세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하루 최대 3차례까지 충남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로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 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충청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부터 특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에 따라 15에서 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현재는 10에서 60%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시간당 1,550원에서 6,330원으로 40% 줄어들게 됩니다. 특례 지원은 코로나19와 도 예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소아용 화이자 백신의 식약처 허가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소아 기초접종을 시행합니다. 소아 코로나19 기초접종 대상은 만 5에서 11세로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및 자녀 백신,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로 오는 31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시작되며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아산 시립도서관이 도서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책 배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용 대상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24개월 미만 영유아 양육자, 임산부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며 서비스 도서관도 중앙도서관 이외에 탕정 온샘도서관, 꿈샘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등이 추가됩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아산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연기와 장군, 연서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차성호 의원인데요.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의 로컬 푸드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인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겪어왔고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그 어려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와 공공기관 급식에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농업인과 소상공인 등 공급자들을 돕고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시의 로컬푸드 공급량을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싱싱장터를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크게 성공시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매출액 신장 성과를 냈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또 하나의 발판으로 출범한 세종시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개장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립에 근간이 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우리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이념으로서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의 건강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개장 1년 만에 개장 전 30%였던 지역 농산물 공급 비중을 41.6%로 높였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가 지속적으로 지역 농산물의 공급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준수와 지역 내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적 간의 충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2022년 무상급식비 예산은 약 283억 원에 달하는데 현물 지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재료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재료비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집행하므로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지방계약법은 입찰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급식 예산을 입찰로 집행하려면 전국 단위 입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로 인해 계약 재배 절차도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국의 급식센터 중 지방계약법의 입찰 방식으로 식재료를 공급받는 센터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시 센터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이 164개교 약 6만여 명 학생의 식재료를 취급하다 보니 법령의 허용 범위를 크게 초월하게 됩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에 따라 현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식재료 공급을 맡긴 법인 등에게 학교가 보조금을 위임하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에 아산시의 경우 지역상 농산물과 축산물의 공급 비율이 각 71.6%, 62.8%를 기록하여 지역 농산물 공급 전국 1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지역 농산물 공급 비율은 41.6%이니 향후 공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되므로 조례에서 정한 절차대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과목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거한 보조금 변경을 한시라도 빨리 수립하여 지역의 공급자가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우수한 우리 시의 농산물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농어민의 생산한 농산물과 그 농산물로 가공한 농산 가공품이 급식 재료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합시다. 본의원은 앞으로도 도농 상생의 핵심 정책인 루컬푸드와 운동회 확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학교 공동체와 급식 관계자와의 적극적인 농참을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